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보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드. 오늘도 강원도 이슈를 예리하고 속 시원하게 제대로 털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날새린 비판과 독설로 중무장한 시사계의 아이돌로 불리고 싶은 남자,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희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그 로로 그렇게 꼭 강조하셔야 됩니까? 좀 너무하죠. 제가 일부러 저렇게 강조를 해봤습니다. 언젠가 시사계 아이돌 고견이 나오겠죠. 거기까지 네네. 꿈이 이루어질 것을 네네.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남북미 정상회담 아깝게 아이고 이게 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바람에 그렇죠? 이게 봄은 봄인데 출래 불사춘이다. 봄이 아닙니다. 봄은 왔는데. 네네. 참. 출래 불사춘 이런 네. 말을 꼭 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네. 사실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뭐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평가도 내리지만 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은 최소한 그래도 개성공단 아니면 금강산 관광 정도는 좀 이번에 풀리는 게 아니야라고 기대를 좀 했었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서 좀 실망감이 좀 주긴 했어요. 글쎄요. 네. 좀 이렇게 전문가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긴 한데 네, 저는 굉장히 그 미국 국내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협상 자체 말하자면 북핵 문제를 놓고 하는 비핵화 관련 협상 자체는 오히려 한번 이렇게 실패를 겪으면서 좀 더 그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쪽의 기대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그렇죠. 다 알았어요, 이제는. 아주 그 다 중요한 알려졌어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물밑대부터 다시 시작해도 당신 이거 원하는지 알고 있어. 이거 우리도 이거 원하는지 다 알잖아. 이렇게 대화하기는 우리도 편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그렇죠. 있어요. 알고 있다는 네.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네. 어떤 조건을 내서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협상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뭐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어요. 네. 서로 정치적으로 좀 뭐 실망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3차 정상회담쯤에는 오히려 2차 회담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 더 자세한 부분까지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간인 쪽에서도 더 남북이 많이 왕래하고 교류가 좀 많아서 뭐라 그럴까, 신뢰라고 그럴까, 이 신뢰들이 좀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는 잠시도 멈추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바텀업 방식인데요. 지금 사실은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번 2차 정상회담에서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도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죠. 의외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협상장에서 나타난 돌발 변수로 이게 틀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전반적인 어떤 그 비핵화의 진행을 갖다 명확하게 또 남북 교류의 진행을 명확하게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아주 낮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얘기 나눠보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마침 남북 민간 단체가 만나서 여러 가지 교류 사업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그랬었죠. 뭐 종교, 노동, 여성, 청년 이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금강산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슈 인사에 대해서는요, 남북 교류 봄이 오나 봄이라는 주제로 뒤에 봄이 이게 봄이 아니라 봄인가 봐요. 이게 이제 봄. 네, 거기에다가 이제 퀘스천 마크와 느낌표가 동시에 있는 약간은 여하튼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금강산 관광이 이제 98년도 겨울 초겨울에 시작해가지고 잘 나갔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 처음에 정말 저도 이제 99년도에 금강산을 갔다 왔었는데, 그렇죠. 그때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 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께서 참 시작을 하셔가지고 온 국민이 당시에 사실 갔다 오신 분들도 많아요, 금강산. 그렇죠. 뭐 100만 명 이상 갔다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때 굉장히 많을 때는 북한의 어느 하루 북한에 있는 남한 국민의 숫자가 수만 명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강산뿐만 아니라 개성도 있었고 평양도 가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네. 곧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강산 관광 자체만 봐도 처음에는 배 타고 장전항에 세워놓고서 그렇죠. 금강산 갔다 내려와서 배 타고 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조금 더 또 육로로 뚫리면서 우리 남쪽에 차가 직접 올라가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그 관광 자체도 조금씩 더 나아졌고요. 그죠, 나아지고. 네, 이게 박광자 씨 사건이 그럼요. 나기 한 6개월 전서부터는 맞습니다. 그 자기 차를 몰고 사실은 네, 가는 네, 것까지 실현이 네. 됐었죠. 맞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맞습니다. 약간 이제 실험적인 것까지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른 봄에 금강산을 보고 왔는데 그러셨군요. 사실 여름, 가을, 겨울 다 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갔다 올 걸라고 생각. 우리 혹시 박 PD가 또 기회를 만들어 계절마다 뭐 데리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금강산 관광과 함께 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이제 또 개성공단이 문이 닫힌 것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개성공단은 금강산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좀 네네. 기술적인 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예. 금강산 관광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재거든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입도비 형태로 우리가 1인당 100불씩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는 갈 수가 없죠. 유엔 제재 때문에. 근데 그거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개성공단은 이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강산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도 사실은 미국과 우리가 더 내놓고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이죠. 사실 금강산 남북교류, 네. 국제 국제협력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사실 오늘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남북 민간교류 행사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좀 알고 싶어서 네. 직접 갔다 오신 사실은 우리도 비례대표이신 심기준 의원님을 직접 모시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갔다 오셨군요. 그 얘기. 네, 아이고, 그래서 네. 그 모시기 전에 일단 이슈워드를 정리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자, 이슈워드. 이건 해야 됩니다. 자, 주제는 남북교류 봄이 오나 봄. 글쎄요, 뭐 저는 한마디로 네. 연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주제. 연탄이 이게 불을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네. 한번 붙었다 그러면 그냥 화끈하게 타오르고 화력도 세고 오래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교류 연탄이다. 선배님도 뭐 하셔야죠. 저는 남북교류 봄이 오나 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거 바꿨습니다. 이슈를. 갑자기 전영록이 생각났습니다. 전영록. 네. 이게 또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오 마이 갓. 그렇게 답답했습니다. 막 봄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 미명 저쪽에 밝아지는 것 같았었는데 우리 실망시키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표시. 네, 갑자기 전영록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네. 저희들끼리 한없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심기준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심기준 의원님, 처음 오셨어요, 저희 스튜디오에. 네, 처음 오시게 왔습니다.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개를 드릴까 그랬더니 우리 작가가 아이디어를 딱 줬어요. 야, 국회의원의 기준이 되고 싶은 남자 심기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네. 마음에 드십니까? 괜찮습니까? 저는 마음의 기준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심으로 해서. 네. 와, 괜찮다. 네. 저는 또 맨날 강원도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셨군요. 하여튼 기준은 기준이십니다. 뭘 하시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름 잘 지으셨어요. 자, 먼저 아쉬운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어요. 북미 정상회담. 너무 안타깝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관계 개선 그리고 적대 관계 해소 이거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사무소 설치, 그다음에 이제 종전선언 여기까지 가고 상응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간절히 원했던 그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재개 이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이게 이제 그 양 정상이 이제 패를 다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를 다 보인 게 이게 좀 그 당혹스럽지만은 그것이 이제 또 어떤 그 기대를 또 갖게 하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패를 다 보였기 때문에 영변 플러스 알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재 해제 요거 이제 패를 양쪽이 다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좀 그 조율을 하면 이게 합의에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남북 민간 교류 행사 직접 금강산 갔다 오셨잖아요. 네, 금강산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좀 행사가 성공적이었나요? 어쨌든 그 올해 들어와서 그 민간 교류 차원에서 네. 남북한에 한 400명 이상이 400명 이상이 모여서 호소문도 좀 채택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그 정상들이 합의한 선언문 이행에 대한 것도 서로 이제 그 이행을 하자고 결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상봉 만남도 참 잘 진행을 해서 어쨌든 모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식 명칭이 되게 길어요. 이게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09년 새해맞이 연대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굉장히 긴데, 자, 이게 이제 뭐 핵심적인 거는 결국 정부가 아니라 민간 주도 행사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 그래서 그 뭐 취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해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행사명이 이제 긴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4월 27일 날 판문점 양국 이제 판문점 선언을 했고요. 네네. 9월 19일 날 평양 선언을 남북 정상이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 민간 교류 차원의 그런 교류 협력 이것을 이제 그 다양한 계층들을 통한 민간 교류 협력을 해서 그 남북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그 선언을 이행하자고 해서 양쪽에 이제 민간 단체들이 이제 모여서 그 이행에 대한 거를 논의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이제 서로 그 합의해서 이렇게 그 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좀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측에서 한 이제 그 이 보도하신 취재진 포함해서 한 250명.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한 이제 그 한 100여 명 이상이 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한 16분이 또 참석을 하셨어요. 그 돌아와서 부문별로 각기 이제 부문별로 민화협도 갔고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도 갔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계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여성, 청년, 노동 이제 각 부문별로 이제 그 상봉 모임, 그 가운데 파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상봉 모임을 했습니다. 같이 자기네 파트별로.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교류라든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을 좀 많이 했고요. 이번 행사에서 가장 그 관심을 많이 받은 분들이 이제 좀 있죠. 이 보수 정당에서 이제 1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이제 황영철 의원, 우리 강원도 황영철 의원 계시고 이제 그래서 황영철 의원이 북한 쪽 뭐 모든 이쪽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의 황 씨가 계셨는데 그 해군 참모총장을 하셨던 황기철 그 제도에 계십니다. 그분 이제 이 어쨌든 그쪽에서는 남한의 어떤 그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그 별 4개까지 가셨던 분이 오시니까 굉장히 그 관심도 많고 또 환대도 또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겠네요. 네,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자, 하여튼 저기 뭐 정부 차원이건 민간 차원이건 우리 도민들 제 관심사는 사실은 금강산 관광이 좀 열렸으면 하는 거잖아요. 뭐 그쪽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 보셨나요, 혹시? 뭐 어쨌든 그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금강산 관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도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금강산 관광에 대한 거는 그 원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빨리 이제 좀 진행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죠. 직접 확인이 됐군요. 그럼요. 그분들의 생각들도. 일단은 일반적인 예상은 개성공단은 보다는 금강산 관광이 좀 먼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개성공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금강산 관광이 제재나 이런 부분에서도 수월하게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금강산 관광이 사실은 어떤 그 제재 미국의 제재나 유엔 결의 제재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오히려 조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조치를 취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금강산 관광 자체는 지금 그 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가가지고 여행사나 이런 데서 가서 뭐 숙식을 하거나 거기서 뭐 물품을 구입하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죠, 지금요. 그 이제 이게 만약에 그 문제가 된다면은 지금 중국이나 이쪽에서 보니까 그 한 달에 한 4,500명씩 그 금강산 관광을 와요. 아, 중국 쪽에서? 예. 그러면 이것도 이제 다 이제 제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제 이게 부담 없이 이제 중국 쪽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단지 뭐냐면 이제 금강산 관광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이 관광 대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게 되면 이 벌크캐시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 이제 제재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그거를 피해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현물로 해가지고 뭐 간다면은 뭐 피해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영원한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미국하고 뭐 이런 상의나 이런 거 없이 그런 걸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손해가 될 수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서로 예. 협의해서 가는 게 예. 좋겠죠. 일단은 조금 압축해서 예. 우리 심 의원님 생각도 좀 물어보고 또 설명도 듣는 yes or no 코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yes, no 예. 대답하기 어려우면은 예. 패스 아,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설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금강산 관광 올해 안에 무조건 가능하다. 예스. 자,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 남한 탓도 크다. 너. 굉장히 네, 사업이 재개되면 우리 쪽의 경제 효과가 더 크다. 예스. 자,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되면 강원도 경제 즉시 살아난다. 예스.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실패다. 너. 올해 상반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한다. 패스. 오호. 나는 최근 불거진 논란에 당당하다. 아이고, 이거 예스. 작가님이 너무. 네, 예스. 네. 이게 정치적인 네. 표현을. 우리 저기 작가님이 네. 까칠하신가 봐요. 네네. 어디가 시작했나. 네네네. 자,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다. 예스. 아유, 그러시겠죠.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한다를 패스하셨네요. 네. 저는 예스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게 그 하노이 회담이 네. 결렬이 안 되고 네. 좀 이제 그 공동 선언도 좀 채택을 하고 예, 이게 좀 성공적이 됐다면은 충분히 이제 올해 방문을 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어떤 그 미국 간에도 어떤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는 게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패스가 이제 최근에 논란 얘기가 있는데 당당하다 그랬는데 패스를 하셨어요? 아니, 이거 예스 하셨어요. 아, 예스를 하셨어요? 당당하다. 네네. 아, 이건 뭐 예스하고 크게 패스하고 예. 발음 뒤가 쓰가 비슷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제 뭐 일단 그런 무리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대단히 이제 일단 죄송스럽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이 예스인 거는 어떤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 부분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신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스 했습니다. 저는 요거 제가 좀 질문을 예. 드리고 싶네요.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 남한 탓이 크다. 예, 노 하셨어요. 예. 저는 이게 전전 정권에서 나왔던 예. 일들이라 예스 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그랬어요? 의외로 노 하셨네요. 네, 그건 이제 원인 제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원인 제공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 이것이 이제 노다 이렇게 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도 어쨌든 우리 그 박광자 씨가 이제 그 피살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찌됐든 뭐 개성공단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을 해서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많은 피해를 보고 또 거기에 딸린 협력업체들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북한의 그 핵미사일 실험 이런 부분들이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취해진 조치라서 원인 제공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예스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뭐 개성공단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이 이제 활성화됐을 때 그 뭐 속초나 고성 이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띨게 될 거라는 기대가 사실 있어요. 있는데 과거에 금강산 관광이 활발할 때 나중에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지역분들한테 갔던 혜택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다
없단 말이죠. 네. 지금 우리가 뭐 보도나 이런 거 뭐 그때 경제성을 따져보는 이제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지금 와서 보면 뭐 한 달에 38억씩 지역 경제가 이제 손해를 봤다 중단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지금 10년이 중단됐으니까 한 4천억 가까이 지역 경제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고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건데 이게 이번에도 사실 그 저희가 이제 그 금강산을 갔다 왔지만 이게 서울에서 5시 반에 차가 출발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가가지고 금강산 그 이제 그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서 금강산까지 가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그러니까 이 그냥 고성이나 이쪽 속초에 패스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패스가 되기 때문에 이 금강산 관광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그래도 여기에서 뭐 어떤 머물 수 있고 또 뭐 정말 그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이분들이 이쪽에 와서 좀 그래도 지역에 뭔가를 좀 그 선물이라도 좀 사갈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이런 부분들도 좀 이것을 우리가 잘 이 관광의 어떤 그 스케줄상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초나 고성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 금강산을 방문하는 시간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율을 좀 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타하면 지역 경제에도 혜택이 되는 하루 와서 자고 새벽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좀 많이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말이죠. 여러 가지 형태로 좀 그 뭐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도 만들고 실행 계획도 짜고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좀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 뭐 어쨌든 저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길을 열어야 뭐 통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금강산을 가는 것도 이제 육로로 이제 고성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성이나 속초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뭐 한 500명 정도라든가 1000명 미만의 어떤 그 배를 이용해서 간다면 그 참 그 아름다운 해금강을 통해서 그래서 금강산을 들어가는 코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그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원도로 봐서는 이제 인제도 내금강을 가는 길을 하나 좀 열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거기 또 경제가 다 그렇습니다. 들어갔고요. 인제 경제는 그래서 네, 이제 인제 IC에서부터 백담사역 고속철되는 백담사역을 통해서 내금강으로 가는 부분의 그 신도로를 하나 좀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금강산을 가는 짧은 코스가 양구 월원에서 31번 국도로 내금강을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이제 우리가 좀 그 길을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차로는 철원역에서 이제 내금강역까지 가는 기차 그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궁예도성도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유적지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차 타고 아침에 가서 금강산 구경하고 저녁에 이제 기차 타고 내려오던 코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길을 우리가 좀 강원도 차원에서는 좀 열어서 다양한 관광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 좀 우리가 좀 혜택을 받는 그런 그 안을 좀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교류지만 뭐 정부나 청와대나 또 우리 심 의원님이 몸담고 있는 국회 차원에서도 뭔가를 좀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뭘 좀 할 일은 또 뭐가 있을까요? 평화 시대에 이제 남북 교류가 좀 이루어진다 하니까 각 전국의 지자체들이 각기 정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교류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부나 청와대 쪽에서 이 자율성을 줘야지. 그리고 이제 뭐 군사적인 거라든가 외교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정부나 청와대 차원에서 이제 좀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교류는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돼야 그래야 이게 어떤 그 정치적 군사적 판단에 의해서 이게 일시에 중단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 군사적 이런 뭐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교류가 이루어져야 이게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는 정말 그 정쟁, 갈등 이거는 증폭을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정당의 이념을 떠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올림픽 때도 사실
그 남북 단일팀 그리고 북한의 참여를 통해서 이 평화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온 건데 그렇죠. 네. 그때도 이제 무슨 평양올림픽이다 뭐 그 단일팀 구성은 안 된다고 IC 위원들한테 막 편지도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남북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3번이나 열렸고 북미 정상이 이제 뭐 2번을 만나고 했는데 이러한 그 평화에 대한 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에 대한 이런 노력들 이런 것을 이제 또 뭐 위장 평화 쇼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런 그 정쟁이나 갈등을 유발 이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회는 좀 이제 그 제발 그런 걸 좀 관두고 서로 좀 제대로 좀 소통하면서 정말 이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런 소통의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그 시작 무렵에 서로 얘기 주고받는 거 보셨을 텐데 그 이슈 인사이드는 그날 주제를 한 단어로 딱 정리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임팩트 있게 전하는 그런 시도를 하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남북교류 봄이 오나 봄 이렇습니다. 네. 자, 이거를 심 의원께서 한 단어로 좀. 그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그 어쨌든 결렬이 됐어 뭐 봄이 안 왔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불사춘 출래 봄이 안 온 것 같지만 봄이 왔나 봄 봄이 안 온 것 같지만 봄이 왔나 봄. 네. 별로 맞습니다. 네, 남할 거예요. 얹어가면서도 그렇죠. 하네요. 약간 얹으면서. 아, 그래도 뭐 딱 와닿습니다. 사실 네, 또 예, 예. 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서로 뭐 오히려 속마음을 다 알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좋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